Okay, hello. So I'm gonna get started. So hello and thanks for coming.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VFX best practices in Unity.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니티에서 VFX 모방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VFX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슈리켄과 비교를 해보겠지만 VFX 그래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발표가 사실 작년에 저희 파트너 엔지니어 게리 보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좌측에 보이시죠? 게리님께서 아쉽게도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만드는데 수고를 해주신 분은 게리입니다. 저는 러빈이라고 하고요. 도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엔지니어입니다. 우측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에서 제공되고 있는 VFX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연히 슈리켄과 VFX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VFX 그래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방 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를 만들 때 에디터에서의 퍼포먼스와 실제 런타임에서의 퍼포먼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의 팁도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유니티에서 제공되고 있는 VFX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기에서 VFX 그래프를 사용해서 출시까지 해봤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 슈리켄을 사용하고 계신가 봐요. 네, 타겟 플랫폼은 이번 발표에서 모바일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VFX 시스템 중에서 슈리켄을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니티에는 두 개의 주된 VFX 시스템이 있습니다. 슈리켄과 VFX 그래프인데요. 슈리켄이 예전부터 있었던 여러분께서 익숙한 시스템입니다. 슈리켄에서 파티클 시뮬레이션이 전적으로 CPU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CPU를 많이 쓰고 램만 사용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 인스펙터를 사용해서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슈리켄은 몇천 개의 파티클은 다룰 수가 있지만 너무 그 수가 늘어나면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효과 한 개 항상 드롭컬이 한 번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효과가 너무 많아지면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VFX 그래프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이죠. 출시된 지 좀 됐으니까요. VFX 그래프에서 파티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GPU를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 쉐이더와 GPU를요. CPU를 슈리켄보다는 덜 사용하지만 GPU 로드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VRAM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VFX 그래프는 에셋 기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열어서 작성을 하는 에셋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FX 그래프는 슈리켄보다 훨씬 더 많은 파티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슈리켄은 몇천 개를 다룰 수 있다면 VFX 그래프는 수백만 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VFX 그래프가 인스턴싱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로커를 배칭하는데 인스턴싱을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을 때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또 둘 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특징 그리고 니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슈리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슈리켄은 모든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FX 그래프는 URP, HDRP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슈리켄은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신다면 유일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효과를 슈리켄에서 다양하게 변주를 주고 싶다면 게임 오브젝트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불 효과에 대한 조금 다른 버전을 만들고 싶다면 파이어 효과 게임 오브젝트를 중복으로 만들어서 색깔만 바꾸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만요. 다시 말해서 중복된 게임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효과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줄 때 게임 오브젝트나 프리팹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관련해서는 단순하지만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동일한 변화를 줄 때 굉장히 일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슈리켄에서 파티클 시뮬레이션은 다 CPU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효과가 너무 많으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멀티스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리켄은 C# 스크립트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API로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리켄은 어떤 경우에 적합할까요? 일단 파티클 수가 낮을 때입니다. 1000개 미만일 때요. 파티클 수가 적다면 슈리켄을 사용을 했을 때 VFX 그래프 또한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스펙터에서 할 수 있고요. 아티스트가 배워야 할 만한 툴이 따로 없습니다. 커스텀화 니즈가 높다면 슈리켄을 사용하는 것이 VXF 그래프보다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슈리켄만이 물리 컬라이더와 인터랙션 할 수 있습니다. VFX 그래프는 물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GPU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리 데이터를 프레임마다 GPU로 업로드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리 인터랙션이 필요하면 슈리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슈리켄이 모바일을 타겟할 때는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미 아시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VFX 그래프입니다. VFX 그래프는 URP, HDRP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P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빌트인에선 사용할 수 없고 에셋 기반입니다. 그래프 에디터에서 열고 작성을 하는 VFX 에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씬에 이 VFX 에셋을 비주얼 이펙트 컴포넌트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재생을 합니다. 슈리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펙트의 베리에이션을 만들려면 게임 오브젝트를 중복으로 생성해야 하는데 VFX 그래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VFX 에셋의 베리에이션을 VFX 그래프에서 만들려고 하면 파라미터를 노출시킨 뒤에 인스펙터에서 에디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관련된 이펙트 에셋을 만든 다음에 컬러 파라미터를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효과를 사용하는 비주얼 이펙트 컴포넌트의 색깔이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른 불효과를 만드는데 기존의 게임 오브젝트나 효과 에셋을 중복 생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이더에서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노출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티클 시뮬레이션이 다 GPU에서 컴퓨터 쉐이더를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CPU 부하가 줄어들겠지만 GPU 처리할 것이 많다면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씬 인터랙션 관련해서 VFX 그래프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슈리켄과 다르게 물리 인터랙션이 불가능한데요. 대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바일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VFX 그래프는 컴퓨트 쉐이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는 iOS용 메탈 그리고 안드로이드용 불칸이 연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중에 메탈을 돌리고 있다면 VFX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용 불칸 같은 경우에는 이 연산에 있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를 돌릴 때 예측하지 못했던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FX 그래프는 현재 모바일에서는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CPU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VFX 그래프에 이것을 제공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타겟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VFX 그래프를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VFX 그래프로 씬 인터랙션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빌트인 VFX 그래프 노드를 사용하면 씬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티브한 쉐입인 스피어나 콘을 이용하면 베이직한 충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지금 다트판이 있는데요. 이 다트는 파티클입니다. 그리고 충돌이 VFX 그래프에 있는 콘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의 포지션에 콘과 프리미티브한 콘이 있습니다. 다트 보드의 모델이 아니라 다트가 파티클이고 컬리전 VFX 그래프에서 콘 프리미티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버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버퍼를 이용하면은 이 충돌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슬라임 같은 녹색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서 벽이나 바닥에 튀는데요. 현재 파티클들이 뎁스 버퍼와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컬라이더가 아니라 뎁스 버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컬리전은 뎁스 버퍼를 이용하시면 VFX 그래프 노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킨드 메쉬 샘플링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산채로 불타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VFX 그래프에 스킨드 메쉬 샘플링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화염을 캐릭터의 표면에 애니메이션 중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 벡터 필드, 6웨이 라이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는 3D 텍스처로 각 텍셀이 메쉬 표면으로부터의 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효과를 모델 표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손 모델처럼요. 벡터 필드는 이것도 3D 텍스처인데요. 벡터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벡터 필드의 벡터 값이 방향입니다. 이를 사용을 해서 파티클의 플로우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웨이 볼륨메트릭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6웨이 라이팅은 사전에 베이킹이 된 라이트 맵입니다. 이를 통해서 6개 방향에서 파티클에 어떻게 빛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기나 불 효과에 유용한데요. 연기와 불이 한꺼번에 존재하는데 이제 불이 연기에 비춰져야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 6웨이 라이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언제 VFX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파티클 카운트가 높다, 1000개 이상이다, 수백만 개다라면 VFX 그래프가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VFX 그래프는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GPU에서 하기 때문에 CPU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 VFX 그래프는 훨씬 더 시뮬레이션을 슈리켄보다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커스텀 컴퓨터 쉐이더나 이벤트 기반 파티클 스포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VFX 그래프에는 또 쉐이더 그래프와 통합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보다 쉽게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이용할 필요 없이요. 또 VFX 그래프는 인스턴싱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이펙트에 대한 인스턴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동일한 효과가 많다면 VFX 그래프가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할 것이고요. 모바일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면 VFX 그래프가 훨씬 더 유연할 것이고 또 더 멋진 효과를 내는데 강력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바일이 타겟이라면 아직까지는 VFX 그래프가 적합하진 않습니다. 모바일 관련해서 VFX 그래프에는 일종의 샘플 프로젝트가 현재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허브에 가시면 이 프로젝트 템플릿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Competitive Action Multiplayer라고 합니다. 원래 Netcode for Game 오브젝트용 템플릿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위해서 VFX 그래프를 사용했고 모바일용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FX 그래프의 기능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파티클 소팅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파티클 소팅은 GPU에서 컴퓨터 쉐이더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100%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VFX 그래프를 쓰려면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이 템플릿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VFX 그래프 위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VFX 그래프 에셋의 구조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VFX 그래프 에셋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VFX 에셋은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스템에는 다양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컨텍스트도 있고요. 이것은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줍니다. 또 아웃풋 컨텍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렌더링을 컨트롤해 줍니다. 각 컨텍스트에는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은 색깔이나 수명이나 알파 같은 속성을 설정을 합니다. 파티클 속성은 오퍼레이터로 제어가 됩니다. 수학 함수나 로직 같은 연산을 통해서 컬러나 수명을 정해주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VFX 그래프는 쉐이더의 한 집합체 컬렉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뮬레이션 컨텍스트는 컴퓨터 쉐이더, 각 아웃풋 컨텍스트는 렌더링 쉐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FX 그래프의 또 다른 기능은 서브 그래프입니다. 쉐이더 그래프, 서브 그래프와 비슷한데요. 서브 그래프에 공유 로직을 넣을 수 있고 이 서브 그래프를 여러 VFX 에셋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복사 붙이기 하지 않아도 공통된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 그래프는 에디터에서 성능 관련해서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바로 컴필레이션 시간 중에 모든 서브 그래프 내용이 메인 VFX 에셋에 커피 앤 페이스트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펙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서브그래프 로직은 여러 VFX 에셋에 복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서브그래프는 에디터에서 이펙트를 만들 때만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해 준다는 것이고 런타임에서는 딱히 이득이 없습니다. 보통 HLSL 커스텀 펑션 노드를 서브그래프 기능 대신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HLSL 노드도 컴필레이션 시간에 복사 붙이기가 되지만 추후 말씀드릴 에디터 성능 문제는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VFX 그래프의 에디터에서의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VFX 그래프의 에디터 성능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브그래프입니다. 서브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물론 에셋을 정리를 하고 공통 로직을 만들 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에디터 속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VFX 그래프 에셋을 열 때마다 모든 쉐이더를 컴파일하고 에셋을 임포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디터 UI가 멈추고 로딩바가 뜨고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브그래프를 열 때마다 이 서브그래프를 참조하는 모든 VFX 에셋을 다시 컴파일합니다. 아시겠지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서브그래프를 많이 썼다면 그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브그래프가 구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터레이션 속도 측면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그래프의 단점을 주지하시고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빌드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VFX 그래프 에셋은 결국 쉐이더의 집합체 컬렉션입니다. 파티클 시뮬레이션 컨텍스트는 컴퓨트 쉐이더에 해당되고 아웃풋 컨텍스트는 렌더링 쉐이더에 해당됩니다. 버텍스와 픽셀 쉐이더 쌍이 됩니다. VFX 그래프의 빌드 타임의 대부분은 이런 쉐이더를 컴파일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유니티에서 쉐이더 컴파일링은 쉐이더당 싱글 스레드로 되어 있고 쉐이더 베리언트에 대해서만 멀티 스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쉐이더는 한 번에 하나씩만 컴파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 베리언트가 워커 스레드에서 컴파일이 된다 하더라도요.
VFX 그래프에서 여러 쉐이더를 제작할 때 쉐이더 베리언트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에 따라서 컴필레이션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고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마련이 되어지 않아서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VFX 에셋 구조의 문제와 이것이 성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펙트 01 시스템에 두 개 복사본인 VFX 에셋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펙트 02가 있습니다. 이펙트 01이 지금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쉐이더가 컴파일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 타임과 크기가 늘어납니다. 이펙트 02 같은 경우는 이 사례에서 인스턴싱이 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VFX 에셋 전체에 대해서 인스턴싱이 불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펙트 01이 인스턴싱이 된다 하더라도 이펙트 02이 같은 VFX 그래프에 있으면 이펙트 02가 전체 효과에 대한 인스턴싱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이펙트 01을 자체의 VFX 에셋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이 필요한 파라미터를 노출을 시킵니다.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방식을 통해서 쉐이더를 복제할 필요가 없고 이 이펙트 01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쉐이더 수나 머티리얼 수도 줄어들고 빌드 사이즈, 빌드 크기도 빌드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펙트 01을 2번을 자체적인 에셋으로 분리를 했죠. 그러면 이펙트 1번의 인스턴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그래프를 사용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브그래프가 있는데요. 4개의 서로 다른 VFX 그래프가 있고 모두 서브그래프 1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브그래프 1번을 열 때마다 이 4개의 VFX 그래프 에셋이 다시 컴파일 됩니다. 매번이요. 당연히 느려질 것이고 서브그래프 01을 열 때마다 로딩바가 뜨면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서브그래프가 유용할 수 있지만 워크플로우 차원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터레이션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런타임 성능이 슈리켄과 VFX 그래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슈리켄 성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슈리켄 시뮬레이션은 모두 CPU에서 진행됩니다. 그래도 멀티스레드가 되었고 C# 잡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사용해 보셨죠? 워커 스레드가 세츄레이션 되면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이 너무 많거나 이 워커 스레드로 다른 무거운 일을 할 때는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티클 시스템당 하나의 잡이 실행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 프로파일러 마커를 통해서 슈리켄 프로파일링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행 순서대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파티클 시스템 업데이트 잡을 워커 스레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파티클 이미션과 시뮬레이션을 워커 스레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색깔 같은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지오메트리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러면 워커 스레드에서 여기 나와 있죠. 워커 스레드에서 업데이트 지오메트리를 구축해주고 이것을 렌더링을 위해서 GPU에 보내줍니다. 보시다시피 워커 스레드가 대부분의 처리를 해주는데요. 워커 스레드 부하가 높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슈리켄의 또 다른 중요한 프로파일러 마커는 이 드로 시스템입니다. 드로콜로 보시면 되는데요. 슈리켄은 파티클 시스템당 드로콜이 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 시스템 콜이 금방 누적되면서
화면에 효과가 너무 많으면 성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렌더덕 같은 GPU 디버거에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슈리켄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효과에 대해서 렌더콜이 렌더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화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이고 파티클 시스템마다 렌더콜이 한 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VFX 그래프의 런타임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딩 차원에서 VFX 그래프의 파티클 시뮬레이션은 GPU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CPU가 먼저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에서 GPU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CPU 워커 스레드가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렌더 스레드를 통해서 명령을 GPU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 작업 결과는 SRP 버퍼를 사용해서 메인 스레드로 전달이 됩니다. GPU 시뮬레이션으로 CPU 타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게임의 CPU 의존도가 높으면 VFX 그래프로 인한 추가 부하로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VFX 그래프 성능 분석을 도와주는 프로파일러 마커들이 있습니다. 먼저 파티클 시뮬레이션부터 보시면 여기 Visual Effect Update Jobs가 있습니다.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이 작업들은 GPU로 보낼 데이터를 준비하고 버퍼를 채워서 파티클 시뮬레이션 컴퓨터 쉐이더를 실행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VFX.Process Command List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발행이 되는 GPU 시뮬레이션 명령입니다. 메인 스레드에서만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보통 VFX 배치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효과를 사용을 하고 있다. 또는 일부 이펙트에서 인스턴싱이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에서 실제 파티클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파일러에서 직접 안 보이기 때문에 렌더덕 같은 데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GPU 파티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fx.particlesystem.batch 업데이트를 디버거에서 찾아보시면 그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FX 그래프의 렌더링 관련 프로파일러 마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VFX.Process 카메라인데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씬에 이런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프러스텀 컬링이나 또는 카메라 거리 기반의 파티클 LOD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파티클 소팅도 카메라 기준으로 처리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vfx.particlesystem.render도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고요. 이것은 각 VFX에 대한 드로콜입니다. VFX 그래프는 이 드로콜에 대해서 인스턴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펙트는 한 번의 드로콜로 그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펙트라는 것은 같은 VFX 에셋을 사용하고 같은 렌더링 쉐이더를 사용하고 인스턴싱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출된 속성값들이 서로 달라도 인스턴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 불꽃 그리고 파란 불꽃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드로콜로 인스턴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VFX 그래프의 인스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싱은 2022 LTS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VFX 그래프 성능이 일부분 인스턴싱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동일한 이펙트 인스턴스는 한 번의 드로콜로 그려질 수 있다 했는데요. 인스턴싱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측면에서는 이 공유 데이터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같은 이펙트의 인스턴스들은 GPU로 전달되는 데이터 형식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공유된 데이터 버퍼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버퍼를 공유하는 인스턴스의 집합을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 즉 이펙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인스턴스의 개수는
VFX 그래프에 의해서 자동 설정되거나 매뉴얼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을 한다면 VFX 그래프가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하고 렌더링할 인스턴스의 최대 개수를 알고 있다면 이 배치 사이즈를 고정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성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싱의 렌더링 관련된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인스턴스를 하나의 드로콜로 제출할 수 있어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유용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인스턴싱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VFX 그래프의 일부 기능은 인스턴싱을 끌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GPU 이벤트입니다. GPU 이벤트는 파티클을 이벤트 기반으로 스포닝할 수 있습니다. 컬리전 같은 이벤트를 바탕으로요. 그래서 파티클이 예를 들어서 뎁스 버퍼와 충돌을 한다 또는 프리미티브와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이 충돌 이벤트를 통해서 다른 파티클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GPU 이벤트는 인스턴싱을 VFX 에셋에서 꺼버립니다. 그래서 GPU 이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스턴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니티 6.1이 곧 출시가 되는데요. GPU 이벤트 인스턴싱이 지원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용 중인 렌더링 쉐이더가 인스턴싱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인스턴싱을 지원하도록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인스턴싱 모드 옵션이 VFX 에셋에서 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 버전 이후에는 VFX 에셋에는 인스턴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비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파라미터 타입을 노출하면 인스턴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처가 그런데요. 텍스처를 노출하게 되면 같은 이펙트 사이에서 리소스가 더 이상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싱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을 노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능과 관련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간단한 VFX 그래프와 슈리켄을 특정 상황에서 비교한 결과인데요. 아주 단순한 비교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인데요. 1번 테스트에서 슈리켄과 VFX 그래프 각각이 50개의 파티클을 가진 동일한 파티클 시스템 100개를 렌더링을 합니다. VFX 그래프에는 인스턴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FX 그래프는 배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슈리켄은 배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슈리켄이 이 100개의 효과를 100개의 드로콜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VFX 그래프는 시뮬레이션과 렌더링을 한꺼번에 배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효과를 하나의 드로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리켄은 0.9mC가 걸리고 VFX 그래프는 0.22mC가 걸리기 때문에 훨씬 짧죠. VFX 그래프는 작은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인스턴싱만 활용한다면 슈리켄보다 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싱 관련해서 다음 테스트를 보면 같은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또 50개 파티클을 가진 100개의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선 인스턴싱이 꺼져 있습니다. VFX 그래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뮬레이션이 훨씬 느립니다. 배칭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거의 1.5mC 느려졌고 렌더링 역시 느려졌습니다. 더 이상 배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00개의 드로커를 이용을 해서 100개의 효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0.6mC 정도 느립니다.
슈리켄은 0.91ms로 유지가 됐지만 이제 VFX 그래프는 2.59ms/s로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슈리켄보다도 느리죠. 그래서 VFX 그래프의 성능은 인스턴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싱이 꺼져 있다면 슈리켄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파티클 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파티클 시스템에 10만 개의 파티클이 있습니다. 보통 슈리켄을 사용하는 수보다 훨씬 높은 수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슈리켄이 훨씬 더 느려집니다. 메인 스레드의 CPU가 이제는 4ms를 소유를 하죠. VFX 그래프는 0.17ms 걸리고요. 슈리켄은 1.3ms 걸려서 드로콜 처리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슈리켄이 GPU에서 이제 7개의 드로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지오메트리가 슈리켄에서 너무 커지면 파티클 수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드로콜을 여러 개로 분리하게 됩니다. 16비트 인덱스 범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티클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GPU에서 드로콜이 7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수가 높을 때 슈리켄을 사용하시면 이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슈리켄은 5ms이 걸려서야 이 파티클 시스템을 렌더링 할 수 있고 VF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17ms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 수가 많을 때는 VFX 그래프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VFX 그래프 관련된 기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VFX 그래프의 최적화 팁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파티클 시스템 캐파를 필요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VFX 그래프는 컴퓨트 버퍼를 VFX Asset에 설정된 최대 파티클 수만큼 GPU에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100개만 쓸 건데 1000개로 설정하면 사용되지 않는 버퍼 공간만큼 GPU 메모리가 낭비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티클 소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파티클 소팅에는 컴퓨트 패스가 필요합니다. 일부 알파 블렌드 모드들은 애디티브인 경우 소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디티브 블렌딩 같은 경우는 소팅을 꺼버려도 됩니다. 다음 팁은 컴퓨트 컬링 관련된 내용입니다. 컴퓨트 컬링은 컴퓨트 쉐이더로 컬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꺼져 있으면 컬링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켜져 있으면 컬링이 컴퓨트 쉐이더에서 이루어지고요. 컴퓨트 컬링에는 오버헤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요. 파티클 수가 최대 값에 가깝다면 컴퓨터 컬링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져서 그 이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팁은 쉐이더 웜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VFX 그래프는 렌더링 쉐이더와 컴퓨트 쉐이더를 모두 사용합니다. 렌더링 쉐이더의 경우 스탠다드 쉐이더 웜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6에서는 그래픽 스테이트 컬렉션 API를 사용하고요. 유니티 2022 이하 버전에서는 쉐이더 웜업 API를 사용합니다. 오늘 쉐이더 워밍업에 대한 별도 세션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유니티에서는 컴퓨트 쉐이더를 웜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하게 VFX를 실행을 해서 컴퓨트 쉐이더가 컴파일 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쉐이더의 여러 쉐이더 웜업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컴퓨트 쉐이더에 대해서는 매뉴얼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워밍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여기 몇 가지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VFX 그래프를 배우실 때 참고가 될 만한 것이고요. 또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시면 샘플들도 있습니다. 깃허브에도 있고요. 그리고 3D 이북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고급 시각 효과를 만드는 결정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VFX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는지 소개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공유를 드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슈리켄은 파티클 수가 낮을 때 좋습니다. 배우기 쉽고 모바일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파티클 수가 높으면 병목이 생길 수 있고 또 하이엔드 아트 스타일을 원한다면 그 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VFX 그래프는 파티클 수가 높을 때 좋고 또 라지 스케일에 적합합니다. 인스턴싱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이펙트 앤 베리에이션을 생성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바일에는 적합하지 않고 에디터 이터레이션 속도가 주의하지 않으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이 이제는 이에 유의하셔서 잘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공유가 된다고 하니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